오래 사는 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더군요. 이 나이에 약 말고도 나를 살리는 게 있구나 하고요. 제게는 매일같이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귀한 약재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건강식도 아닙니다. 그저 제철에 나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몸을 덮여주고 기운을 돌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지요. 우리는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대신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걸 저는 음식 보약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십 년 진료 끝에 남긴 지혜, 보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장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나은 밥상, 함께 준비해 보시지요. 저는 올해로 77이 된 은퇴한 한의사 유정석입니다. 40해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체질과 기혈을 살펴봤습니다. 이젠 침을 놓기보다 조용히 밥상을 차리는 일이 더 많아졌지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저 옛 어른들 지혜만은 아닙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몸으로 느낀 결과물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터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몸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몸이 쉽게 냉해지신다면 특히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조각의 삶은 무가 위를 살립니다. 이제는 한의사로서 삶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무는 그저 흔한 채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진정한 보약입니다.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무는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소화를 돕는데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진 음식이지요. 저는 평생을 사람의 체질과 기혈을 살펴오며 많은 분들에게 무를 추천해 왔습니다. 특히 찬 바람이 불고 기운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무가 더욱 유효합니다. 무를 찌거나 삶아 먹으면 그 고유의 매운맛이 기를 위로 쭉 빼내어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도 중요한데 위장이 찬 기운을 품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더부룩한 속, 가스,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무는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무를 삶은 물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를 얇게 썰어 물에 푹 삶고 그 국물은 마시고 무는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위장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소화가 잘 되고 몸의 순환도 원활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장이 약해지고 속이 더부룩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꾸준히 먹으면 점차 그 증상들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70을 넘어가며 가끔 속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하루 한 조각의 삶은 무로 속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가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몸 전체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음식 하나로 누구든지 소화가 편안해지고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즘 몸이 무겁고
속이 자주 답답하거나 더부룩하다면 오늘부터라도 무 한 조각을 삶아 보세요.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도 돌아올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를 이기화담의 약용 식재료로 봅니다. 쉽게 말해 기운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몸속에 쌓인 탁한 기운과 담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속이 자주 막히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단순히 위장이 약해서라기보다 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운이 위로만 맴돌면 위는 답답하고 장은 무기력해지며 결국 전신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무는 그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줍니다. 특히 산거나 데쳤을 때 더 그 효능이 발휘되는데 차가운 성질을 지닌 생무는 기를 분산시키는 데 좋고 삶은 무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불필요한 열도 가라앉기 시작하지요. 제가 진료하던 시절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86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을 드려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불편하다고 하셨지요. 그때 저는 약보다 식단을 먼저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무 2조각, 그리고 그 국물 한 잔을 드시게 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속이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그분은 그 후로 물을 매일 삶아 드셨고 병원에 올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가 단순히 위장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혈이 잘 흐르면 전신이 순환되고 몸이 덜 붓고 밤잠도 편해집니다. 기운이 막히는 게 병의 시작이라면 무는 그 막힘을 푸는 조용한 열쇠인 셈이지요. 이처럼 무는 위장을 다스리고 기를 안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가장 손쉬운 장수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값도 싸고 조리도 간편하며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한 잔의 볶은 보리차 순환의 물 보약.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양만 늘리는 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속이 냉해지고 오히려 배와 허리가 아파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땐 물보다 더 좋은 따뜻한 물 보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볶은 보리차에서 찾았습니다. 보리는 성질이 서늘한 곡식이지만 충분히 볶아내면 그 찬 기운이 덜해지고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기를 가볍게 흘려주는 성질로 바뀝니다. 특히 물처럼 마시기 쉬우면서도 위장을 지켜주고 몸 안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탁월하지요. 한의학에선 이를 청열이습이라 부릅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열기를 내려주고 습기를 말려서 순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보리를 한 줌 준비해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덮습니다. 불향이 올라오면 냄비에 물을 붓고 푹 끓이세요. 처음엔 조금 진하게, 이후에는 물을 부어가며 연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식후나 아침에 따뜻하게 마시기만 해도 속이 놀랍도록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번은요, 늘 다리가 붓고 깨가 묵직하다는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시원하지 않고
밤에도 종종 뒤척이며 깼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저는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한 잔 볶은 보리차를 꼭 드시고 냉수는 끊으시라 권했습니다. 보리차를 꾸준히 드신 지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그분은 다리 붓기가 확실히 줄었다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고 잠도 한결 덜 깨요. 그 말씀이 참 고마웠습니다. 보리차는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자극이 적고 무엇보다도 소화기와 순환기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차게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몸 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고 물을 가깝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물을 단지 찬물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매일 마시는 보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볶은 보리차를 삶에 들여보세요. 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편안하다고.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물과 불의 조화로 설명합니다. 몸속에 불이 너무 많으면 열병이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부종이 되며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순환이 멈추고 기운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열과 습이 쌓이기 쉬운데 이걸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볶은 보리차입니다. 보리는 원래 찬 성질을 지닌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볶는다는 행위를 통해 성질을 중화시키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의 수분 대사에 깊게 작용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위를 손상하지 않고 이수하는, 즉 위장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수분을 잘 빠져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볶은 보리차는 특히 위장이 약하고 자주 속이 거북하거나 손발이 잘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몸이 붓는다는 건 물이 머무는 곳에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막힌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도 차가운 성질로 이내 속을 식히는 일이 없으니 노년기에는 정말로 고마운 음료가 되는 셈이지요. 제가 예전에 돌본 한 분은 80을 넘긴 남성분이었습니다. 늘 눈밑이 붓고 오후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을 신기도 불편하다고 하셨지요. 병원에선 이뇨제를 추천받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약보단 물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볶은 보리차를 하루 2잔씩,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찬물은 아예 멀리 하시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만 입에 대시게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흐르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한결 가볍다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병원 대신 보리차를 택하며 이 나이에도 몸 안에 물길이 이렇게 살아날 줄은 몰랐어 하고 웃으셨지요. 우리 몸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이냐에 따라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찬물은 기운을 끊고 따뜻한 물은 기운을 돌게 하며 볶은 보리차는 그 둘 사이에서 기혈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지요. 물 한 잔이 습관이 되면 몸은 더 이상 붓지 않고 기운은 더 이상 무겁지 않으며 마음마저 가볍게 풀려나갑니다. 이처럼 볶은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곧 몸속 흐름을 살리는 순환의 물 보약입니다. 보약을 따로 챙기기 어려운 날에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숟갈에 찐 단호박, 기운을 북돋는 달콤한 보약.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줄고 몸은 자주 피곤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침을 거르기 일쑤고 허기보다는 무기력함이 먼저 찾아오지요. 그럴 때 저는 약보다 먼저 단호박 한 숟갈을 권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그 한 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회복시켜줍니다. 단호박은 단맛이 있으면서도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귀를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북돋아주는 힘이 있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쪄낸 단호박을 한두 숟갈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손발로 기운이 퍼져나가는 걸 천천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호박을 껍질째 잘 씻어 적당히 썰어 놓고 찜기에 넣어 푹 익힙니다. 물은 조금만, 불은 약하게. 익힌 단호박은 그대로 식혀서 밀폐용기에 넣어두고 하루 두세 숟갈씩 천천히 떠먹듯 드시면 됩니다. 배가 고플 때, 간식이 생각날 때, 밥 대신 입맛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한 입 떠넣는 단호박은 달콤한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은 기운이 빠졌다고 호소하던 80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고 밥은 도통 당기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분께 저는 약보단 음식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찐 단호박 한두 숟갈씩 입에 천천히 녹여가며 드시라고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걷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어. 그분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을 살리는 건 결국 밥상이라는 거요. 특히 단호박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흔한 손발 떨림, 이유 없는 무기력, 그리고 달달한 음식이 당기지만 부담스러운 그 마음까지도 단호박 하나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제철에 한번 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친구 같은 식재료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에 찐 단호박을 넣어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 숟갈씩 꺼내 먹습니다. 그 한 입이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지요. 몸에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 딱히 입맛이 없을 때, 달콤한 위로가 필요한 아침이라면 단호박을 꺼내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단호박과 같은 노란빛 식재료를 비장을 돕는 음식이라 말합니다. 비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의 진액을 돌게 하고 기를 생성하며 온몸에 에너지를 보내는 중심 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비장이 약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지며 손발이 차고 자주 눕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감정까지 우울해지지요. 단호박은 그 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거나 찐 단호박은 위장에 자극이 거의 없고 천천히 흡수되는 당질 덕분에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보비익기, 즉 비장을 보하고 기운을 더해주는 작용이라 부릅니다. 단호박의 이 부드러운 당질은 노년기의 당뇨 관리에도 적절합니다. 단맛은 있지만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허기와 폭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지요. 입맛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그 자체로 영양 간식이 되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께는 작은 한 조각이 하루 기력을 지켜주는 고마운 보탬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홀로 지내시며 밥을 자주 거르던 70대 후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항상 힘이 없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그분께 저는 따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박을 사서 손바닥만 한 통에 담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루에 2숟갈만 드셔보세요. 밥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고 기운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그분은 다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입맛이 돌아요. 아침에도 괜찮고 예전보다 피곤한 느낌이 덜해요. 그 할머니는 결국 단호박을 주 2회씩 찌는 습관을 들이셨고 몇 달 후엔 손녀와 함께 산책도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게 무슨 대단한 약이었겠습니까? 그저 자연에서 자란 단호박 하나였지만 그 안엔 기운을 다시 세우는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몸이 먼저 알아봤던 거지요. 기운이 빠지는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고 천천히 허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운을 되살리는 것도 다시 꾸준히 매일같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호박은 그래서 장수 음식입니다.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지칠 때, 밥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보약이니까요. 네 번째, 껍질째 삶은 밤, 하체를 살리는 식사. 하체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며 걸음걸이에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저는 밤을 권합니다. 그것도 껍질째 푹 삶아낸 밤 말입니다. 밤은 그냥 단 간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을 보신약이라 부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며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지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허리부터 다리까지 힘이 빠지며 기운의 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자주 허해지고 밤마다 허리가 당기거나 다리가 차가워지는 분들에게 밤은 천연의 약이자 다림질하듯 몸을 펴주는 음식이 됩니다. 저는 삶은 밤을 껍질째 드시라고 권합니다. 껍질 속에 담긴 성분이 밤 자체보다 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서입니다. 삶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밤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은 후 껍질째 푹 삶아줍니다. 소금은 넣지 마시고 물만으로 은은하게 삶아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기 전에 숟가락으로 긁어 먹듯 드시면 그 깊은 단맛과 함께 포근한 기운이 아랫배를 감싸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한 번은 갖고 허리를 못 펴겠다며 병원에 오신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진통제를 드려도 낫지를 않고 밤이면 요통이 더 심해져서 잠도 설친다고 하셨지요. 그분께 저는 하루 한두 알 삶은 밤을 아침 식사 후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요.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요즘은 밤새 안 깨고 자요. 허리도 덜 뻐근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예전 같진 않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신장이 보해지면 그 기운이 허리로, 다리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밤은 또 장점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도 풍부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기운입니다. 허리 아래가 차갑고 무거운 분들,
종종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밤은 하루 두 알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정의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 정이 모여야 노화가 늦어지고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밤은 그 정을 채워주는 음식이기에 저는 늘 집에 밤을 둡니다. 피곤한 날엔 삶은 밤을 꺼내 천천히 씹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다리가 덜 무겁고 마음까지 가라앉던 기운이 스르르 올라옵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체가 단단해지면 삶의 중심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 출발을 저는 조용히 삶은 밤에서 찾아왔습니다. 밤이 단순히 간식처럼 여겨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겨울이 오기 전 반드시 밤을 준비했습니다. 군고구마보다 밤을 더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지요. 그건 바로 밤이 노인의 신장과 하체를 지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뿌리요, 하체는 기운의 바닥이라 말합니다. 신장은 태어날 때 받는 기운, 즉 선천지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 신장이 약해지면 사람은 허리부터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추종냉증이나 빈뇨 같은 증상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해가 아닌 한 달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이 신장의 정기를 보하고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보기 드문 음식입니다. 특히 껍질째 삶은 밤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찬 기운이 들기 쉬운 노년기 신장과 하복부를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속이 냉한 분들, 이른 새벽 소변으로 자주 깨는 분들,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이 빠지는 분들께 밤은 가볍지만 확실한 처방이 되어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80세의 할머니였는데 새벽마다 두세 번씩 소변이 마려워 깬다고 하셨어요. 겨울이면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약해져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지요. 약은 이미 여러 가지를 복용 중이라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밤을 드셔보세요. 삶은 걸로 하루에 두 알만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순한 음식이니 부담 없겠다며 시작하셨습니다. 반달쯤 지나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한 번만 깨요. 다리 붓는 것도 덜하고 잠이 깊어지니까 덜 피곤해요. 그 뒤로 그분은 밤을 단골 손님처럼 대하셨고 겨울철이면 꼭 손주에게 밤을 삶아달라고 하셨다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밤 하나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구나. 밤은 또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관절과 골밀도에도 도움이 되고 질 좋은 당질과 섬유소가 장운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씹어서 천천히 먹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게 만들어 나이 든 분들의 소화 기능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밤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정과 기, 따뜻함과 단단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보약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밤을 삶아보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 두 알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씹어 드시다 보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 몸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체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밤은 참 오래도록 곁에 두어야 할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껍질째 찐 연근, 피를 맑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음식. 노년이 되면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지요.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생각이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있어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연근을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몸의 피를 맑히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연근은 물속에서 자랍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되 늘 물기를 품은 식물이지요. 그 덕분인지 연근은 참으로 부드럽고도 강한 기운을 가졌습니다.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고, 무겁지만 먹으면 속이 가벼워지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연근을 청열한신하는 음식이라 말합니다. 즉, 피를 맑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껍질째 찐 연근은 그 효능이 더욱 깊습니다. 껍질에는 미세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 불안감,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해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흙만 잘 씻어낸 뒤 적당히 썰어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푹 찝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푹 익은 연근은 속이 부드럽고 단맛이 살며시 배어나옵니다. 그걸 따뜻할 때 먹으면 한 입 한 입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늘 밤이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친다는 78 할머니가 제게 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자식도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컥할 때가 많아요. 그분의 맥을 짚어보니 큰 병은 없었지만 기혈이 정체돼 있고 심장 쪽에 열이 위로 떠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은 약도 좋지만 음식으로 푸는 것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연근을 권해드렸습니다. 껍질째 찐 연근을 하루에 2~3 조각씩 따뜻하게 드시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고도 했습니다. 입으로 씹는 그 시간이 마음으로는 휴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한 달 뒤, 그분은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냥 마음이 좀 덜 서러운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기운뿐 아니라 마음도 돌아왔다는 거요. 연근은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섬유질과 탄닌 성분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주 코피를 흘리거나 멍이 잘 드는 분들께도 좋지요. 무겁게 가라앉은 기운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다 보니 식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피로까지도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근을 냉장고에 늘 넣어둡니다. 감정이 소란스러운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인 날,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연근 2조각을 꺼내 천천히 씹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겐 몸의 휴식이자 마음의 정돈이지요.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연근 1조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고요한 물기와 맑은 기운이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연근은 오랜 세월 동안 몸의 정화제이자 마음의 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연근을 청열지번이라 부르는데 그 말 그대로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의 번거로움을 가라앉히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가 탁해지고 기운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쉽게 뒤흔들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마음의 흔들림은 몸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의 흐름을 맑게 하면 마음도 잔잔해지곤 하지요. 연근은 그 둘을 동시에 건드리는 드문 음식입니다. 속이 서늘한 편이지만 익히면 성질이 중화되어 위장을 차게 하지 않고 피 속의 열기와 탁기를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 심혈관계 질환 예방, 그리고 정서 안정 면에서 단순한 채소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한 환자분은 늘 화가 많으셨습니다. 별일 없이도 짜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도 깊게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셨지요. 몸을 살펴보니 기혈은 막히고 얼굴은 붉고 손발은 차가웠습니다. 이른바 위로는 열이 떠 있고 아래는 비어 있는 상태였지요. 저는 그분께 연근을 삶아 껍질째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많지 않아도 좋으니 한두 조각을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꼭꼭 씹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생각을 멈추고 그 씹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라고요. 그렇게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은요, 하루에 한 번씩 심호흡을 하게 돼요. 연근을 먹고 나면 마음이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때 저는 연근이 그분의 몸뿐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연근이 장수 음식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피가 응고되는 것을 예방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위험을 낮추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생기는 가슴 두근거림, 막연한 불안감, 숨이 가빠지는 느낌 같은 증상은 심장의 부담이 아니라 피의 흐름이 탁해져 기가 막히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강한 약보다 연근처럼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식재료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마치 막힌 물길을 강제로 뚫기보다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며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방식과도 비슷하지요. 또한 연근은 속이 다공질, 즉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 구조가 상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운의 길을 내주는 식재료,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 음식. 그래서 저는 연근을 몸과 마음의 길잡이라 부르곤 합니다. 매일 연근을 먹는다고 해서 병이 곧바로 낫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연근을 삶아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덜 성급하고 덜 불안해지고 덜 흔들립니다. 몸의 흐름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뿌리 채소를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에 가장 따뜻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입 안에서 사각거리는 연근 한 조각이 오늘 하루 당신의 기운을 맑게 하고 내일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드린 건 그만큼 이 음식들이 제게도 소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사람의 몸을 살피며 느낀 건 우리를 지탱하는 건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오늘 함께 나눈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두 손에 닿는 식재료이고 조리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먼저 알아보고
천천히 반응해주는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첫째, 삶은 무. 속이 더부룩할 때, 위가 편치 않을 때, 무를 삶아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소화가 풀리며 기운이 몸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볶은 보리차. 물도 어떤 물이냐에 따라 몸에 작용하는 힘이 다릅니다. 볶은 보리차는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도우며 불필요한 습과 열을 조용히 씻어내줍니다. 셋째, 찐 단호박.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 한 숟갈의 단호박이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을 보호하면서도 에너지를 천천히 채워주지요. 밥이 당기지 않는 분들에겐 가장 순한 보양식이 됩니다. 넷째, 껍질째 삶은 밤. 하체가 무너질 때, 허리와 다리의 힘이 떨어질 때, 밤은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허리 아래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매일 2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껍질째 찐 연근.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조용히 요동칠 때 연근은 피를 맑히고 가슴을 내려앉게 도와줍니다. 특히 불면이나 번조, 마음의 붕뜸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겐 연근 한 조각이 조용한 약이 됩니다. 5가지 모두를 매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에게 맞는 한두 가지를 골라 지속적으로 드셔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은 기운이 돌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라옵니다. 장수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밥상에서 비롯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를 만들고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하루 한 숟갈의 장수 음식을 준비해 보세요. 그 음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심코 먹는 한 끼에, 무심코 지나친 피로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하지요.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보약을 찾았고, 속이 불편할 때마다 약을 먼저 떠올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밥상이 조용히 저를 살려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몸을 향한 태도이자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따뜻한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건강법보다 하루 한 끼를 더 정성껏 대하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쌓아가다 보면 내 몸은 물론이고 내 마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저 건강 정보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작은 변화, 따뜻한 실천 하나가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기록이 아닌 기억이고 비교가 아닌 평온이며 수명보다도 존엄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용한 밥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오늘 한 끼로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늘 우리 곁에 있는 음식이라는 선물 덕분이지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큰 응원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당신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그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감 필름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조용히 응원합니다.